픽겔에 오른 카툰 연재 갤러리 산만화 데이빗. 구미권 카툰풍의 영화적 연출과 꽤 괜찮은 주제의식으로 묻 카연 갤러더를 사로잡았다. 나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감론을 박이 오가는 작품임에도 댓글 외에는 제대로 된 리뷰 한 편 없는 것이 아쉬워서 부족하나마 몇 글자 남겨본다. 데이빗은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다. 이미 많이 사용된 기법, 많이 사용된 주제의식, 고전적인 서사. 하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언제나 진부한 법이랬나? 데이빗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먼저 훑고 지나가자. 아기 돼지 데이빗은 인간의 말을 하고 이성이 있는 개체로 행동하고 그 축사의 농장주 부부에게 마치 사람처럼 조지와 형제로서 키워진다. 가정에서 비밀로 붙여지고 외부에 나갈 수 없는 데이빗은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평생 숨어서 죽기 기다릴 목숨이라면 나는 축사에 있는 나의 어미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의 형제인 조지가 서커스의 데이빗, 그를 말하는 돼지로 소개시키려고 하자 고심 끝에 함께하게 된다. 상경한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면서 유명인사가 되나 인권 운동가 캐서리를 만나고, 당신은 인간이기를 원하면서 돼지의 모습을 팔고 있으니 당신 스스로를 인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에 감화되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데이빗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방송활동을 그만둔다. 캐서린과 함께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데이빗. 그는 정치인과 엮이며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도중 과격 종교 지도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를 상처에 빈다. 종교 지도자는 데이빗의 동물성을 보여주겠다며 데이빗을 납치해서 약물을 먹이고 암퇴지와 교미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나, 인권활동을 이어가며 캐서린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은 데이빗은 정신을 붙잡고 카메라 앞에서 캐서린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여론은 반전된다. 공개 구원을 한 셈이나 다름없게 된 데이빗. 세상 모두는 데이빗의 고결한 모습에 그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단 한 사람, 캐서린은 당신의 정신이 아닌 육체가 생각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데이빗은 충격에 빠진다. 세상 모두가 데이빗을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이에게 동물 취급을 받은 데이빗. 그는 목숨을 끊으려 돼지 멱을 따는 기술자에게 가지만 그 멱다귀는 메인 기술자였고, 그 메인 기술자와 대화를 나눈 뒤 그의 손에 죽음을 맞기로 다가가지만 데이빗에게 노인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으로 뒤돌아서 도주장을 떠난다. 20화 가까이 되는 스토리를 간략하게 엮은 줄거리인지라 중간중간의 연출이나 세세한 디테일이 던지는 물음 등은 원작을 보아야만 느낄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만화의 주제는 간략히 말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다. 먼저 작품의 소재와 연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 대화하고 주장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돼지 데이빗. 데이빗은 과연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돼지일까, 아니면 돼지의 형성을 입은 채 태어난 인간일까? 데이빗은 인간성과 동물성, 양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지만 냉혹하게도 세상은 모두 데이빗을 동물로 취급한다.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그들이 스타의 꿈을 안고 수도로 상경하는 열차에서 데이빗은 동물 취급을 받고 화물칸에 타지만 그저 사람으로 태어난 축복밖에 없는 조지는 열차에서 서커스탄 이론과 축제를 벌인다. 데이빗은 차라리 몰래 들어온 거지나 불황자라도 있었다면 같은 생각을 할 정도로 철저히 화물 취급을 받는다. 이것은 그가 사람임을 주장하기 전이니 스타성을 갖는 상경 후에는 어떤가? 데이빗은 큰 인기를 끌지만 엄연히 말해서 그것은 데이빗이 인간이라 얻은 인기가 아니다.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든 기회를 얻은 것도, 첫 공연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도 그가 인간들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인간성, 그것은 무엇일까? 인간다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이 인간일까? 작중에서 역시 뜨겁게 호의되는 논제이다. TV 프로그램에 등장한 두 전문가는 양쪽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데 양쪽 다 윤리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있다. 데이빗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지성을 가지기 힘든 심신지체자나 치매 환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데이빗이 돼지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다르게 생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생긴 다른 이들은 동물이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 마치 흑인들이 한때 가축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던 가축이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면 인간의 윤리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래산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보여주는 예시이다. 데이빗이 돼지라는 점 역시 꽤나 절묘한 점을 파고드는데, 다른 동물도 아닌 돼지라는 것이 인간이랑 비슷한 듯 보이면서도 모욕으로 사용되는, 명백히 인간보다 하등하게 여겨지는 그 동물, 비슷한 소재를 차용한 카프카의 변신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바퀴벌레. 혐오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명약 관화한 데다가 실제로 바퀴벌레가 말을 한다면 인간은 논의도 전에 발로 밟아 죽였을 테고, 인간이 사랑에 맞이하는 개나 고양이가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이토록 격렬한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데이빗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라면 인간이랑 뭐가 다른가? 라는 의견과 돼지는 인간과 명명백백히 다르다 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느낌이다. 데이빗의 작가가 굉장히 절묘하게 인간의 불쾌한 곳을 찌르는 느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만화의 주제는 인간이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아니지만 사실 내가 보는 바로는 다름 혹은 차이에 집중한 만화라고 생각한다.
데이빗은 명백히 인간과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인간끼리도 서로가 같은 존재라는 걸 확신할 수는 없다. 반대로 다른 존재라는 것 역시 확신할 수 없다. 나와 대화를 하는 앞의 존재는 나와 같은 인간인지 프로그래밍된 로봇인지 심지어 어쩌면 신의 장난인지 실존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들을 한데에 묶을 수 있는 본질 따위는 없다. 본질이 없으니 우리는 앞의 다른 인간조차 나와 다른 존재인지 같은 존재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오히려 모든 존재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정도이다. 그런데 같은 인간인 너와 내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거부감이 들지 않지만 데이빗과 나는 다르다 혹은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부감이 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의 외형 때문이다. 이 웹툰에서 꼬집는 부분은 인정하기는 불쾌하지만 우리는 외형의 다름을 사실 심리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다름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다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은 어느 선까지는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내 일이 아닌 이상이야. 세상 모든 이가 데이빗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돼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근데 옆집에서 돼지를 입양했다 이러면 웃으면서 귀한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캐서린은 우리와 외형적 차이가 있는 데이빗을 인간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끝내 스스로는 데이빗을 인간으로 볼 수 없었다. 왜? 내 일이 되어서 볼장 다 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돼지와 친구로서 교감을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내밀하고 사적인 관계, 특히 육체적 관계로 대변되는 그 부분까지 들어가서는 캐서린은 데이빗을 인간으로 볼 수 없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네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해봐라는 가까운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보란 얘기지만 오히려 가까운 입장이 되면 인간은 다름을 더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말하는 돼지인 데이빗을 인간 취급해줄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데이빗과 같은 위치에서 교감해줄 친구는 없다. 데이빗을 제외한 사람들끼리는 어떤가? 그들 역시도 서로 다르다. 캐서린과 종교 지도자는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다름에 서슴없이 막말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데이빗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게 느끼면서 생활 환경, 배움의 수준, 사상과 교우 관계까지 모두 다른 어떤 이와는 같은 처우를 받는 것에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다. 그것은 왜인가? 결국에 인간이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는 것은 외형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모가 가장 큰 차이이며 외형은 인간을 동류로 구분해주는 가장 큰 잣대이다. 앞에 사람이 냄새가 좀 고약하든 말을 좀 어눌하게 하든 땀을 많이 흘리든 절대 동물 취급받지 않는다. 무슨 연고일까? 바로 그들이 그깟 인간 스킬을 끼고 태어나서이다.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캐서린에게 당면한 고뇌를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는 것이다. 캐서린이 데이빗과 더 깊은 관계, 특히 육체적 관계를 두려워했는데 만약의 상황에 캐서린과 정반대인 단독인물로 설정된 종교 지도자와 그런 관계가 되라고 했다면 데이빗과의 그것만큼 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을까? 오래 같이 지내고 생각도 비슷하고 대화도 자주 나누고 유머 코드도 비슷한 데이빗보다 캐서린과 종교 지도자 간의 내밀한 관계가 더 거부감이 없게 느껴지는 것, 만화를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 이것이 내가 데이빗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사실 주제인 사람은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라는 것은 인간은 어디까지를 나와 같은 범주에 둘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다. 어떤 차이는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차이는 인정할 수 없는가? 사실은 지금도 글을 쓰는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화두이다. 여기서 데이빗에 대한 변호를 하고 싶다. 데이빗이 주장하는 바를 오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굳이 따지면 데이빗을 동물보다는 사람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나에게 데이빗은 인간의 문물을 배운 외계인이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자들 중에서 종종 댓글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데이빗은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인간보다도 뛰어난 돼지지만 결국 그가 돼지라는 것, 그리고 인간 사이에 완벽히 녹아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는 이성을 가진 돼지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면 좋겠고 스스로가 돼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더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데이빗에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느낌이다. 데이빗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백인보다도 뛰어난 흑인이지만 그는 결국에 태생이 흑인이고 백인 사이에서 완벽하게 녹아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성적인 흑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 바라고 스스로가 흑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데이빗에게는 모집단이 사람이다.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인간과 데이빗 전부가 사람으로 인정되고 같은 열차에 타고 같은 곳에서 숨쉬고 같은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인권이다. 돼지임을 인정하되 이성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은 separate but equal이 생각난다. 이제는 모두가 알겠지만 separate한 것은 절대로 equal 해줄 수가 없다. 데이빗과 인간을 다른 것으로 규정짓고 데이빗을 같은 처우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차별적이다. 데이빗 역시도 우리와 같다라고 해야만 데이빗이 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데이빗이 화물칸에 타고 있는 불황자나 거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적어도 내가 돼지라
인간이라서 화물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니까다. 그는 자신이 인간을 닮았고 사람으로 스스로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일반론을 얘기하고 데이빗에 대한 변호도 끝낸 만큼 마지막으로 내 의견을 개진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내게 데이빗은 사람의 문화와 교육을 아는 외계인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를 인간처럼 느끼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휴머니즘이란 것 때문이다. 데이빗을 읽고 제일 처음 떠오른 것은 걸리버 여행기인데 키 4장의 휴이넘 파트가 생각났다. 걸리버는 고귀한 이성을 지닌 말들의 나라 휴이넘에서 악덕과 야만의 상징인 인간 종족 야후를 보며 스스로가 그것과 닮았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끼며 스스로를 휴이넘으로 규정한다. 걸리버를 보는 모습과 같이 보면 데이빗은 스스로가 태어난 무리인 돼지를 거부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 걸리버도 휴이넘 사이에선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데이빗은 정말 인간인가? 라는 질문은 걸리버는 여행지에서 정말로 그들과 동화되었는가와 같은 질문이고 나는 그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을 낯설게 보려는 시도이다. 철학과 문학은 언제나 낯설게 보기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이런 면에서 데이빗이라는 캐릭터는 인간이라기에는 아쉽다. 데이빗은 작중에서 묘사되기로 고결한 이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간중간 데이빗은 나약한 선택들을 하곤 하지만 진짜 인간에 비해서는 훨씬 현명한 존재이다. 돈 욕심이 없고 성욕에 지지 않고 자아 실현에 목숨 걸며 도전적이고 배려가 넘친다. 이런 고결한 존재가 인간일까? 걸리버 여행기의 휴이넘은 인간을 한참 뛰어넘은 이성으로 사회를 이끈다. 자녀는 하나씩만 낳고 번식 행위를 일절하지 않는다. 휴이넘은 자식을 검소하게 키우기 위해 스스로의 식사도 제한한다. 휴이넘은 거짓말이란 개념을 모르고 똑똑하지만 반목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한다. 이런 고결한 존재가 인간일까? 걸리버는 야후보다 휴이넘을 더 사랑했고 사람들은 서로보다 데이빗을 더 사랑했지만 나는 사기를 치고 반목하고 거짓으로 죄를 구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사고팔며 모욕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며 비겁하고 복종하며 고뇌하는 인간들을 더 사랑한다. 왜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냐? 라고 말하면 데이빗에서 내린 결론으로 대답을 해도 무방하겠다. 외형이 같으니까 같은 종족에 대한 사랑 정도로 낮춰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서 인간이니까 하는 행동에 애정도 혐오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내 눈에 데이빗은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인간미가 없다. 외형은 물론이고 행동에도 인간성이 묻어나오지 않는다. 작가가 노리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만약 데이빗이 멍청하고 비겁하고 흔들리는 존재였다면 외형과 상관없이 그를 인간처럼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내게 이 만화의 주제인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묻는다면 인간은 나약한 포유류과의 동물들이다 라고 말하겠고 인간성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지닌 짐승적인 속성이 바로 인간성이다 라고 말하겠다. 사람의 범주와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든 데이빗, 인터넷 카툰이 낳은 명작이라고 말하고 싶다.